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만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다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기구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통해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권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객관적인 요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 측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죠. 학교장 자체 해결은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가해 학생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되 재발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양측의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로써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구성원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해중재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청마다 운영 중인 화해중재 프로그램은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조정 전문가가 양측의 동의를 얻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입장과 받은 영향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서로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화해중재는 강요에 의한 억지 사과나 화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갈등 해결을 폭력이 아닌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화해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별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단체 톡방에서 저를 험담하고 SNS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리고 따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는 게 정말 창피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저를 본 엄마는 선생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선생님께 처벌보다는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고 그만 멈췄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럼 서로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동의했고 선생님께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셨어요. 중재위원님과 함께 친구와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그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현재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갈등 해결과 화해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벌만 바라보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서로 어색하게 지내게 될 게 뻔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마음을 회복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0년차 교사로서 이번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서 사안 조사 및 처리를 하고 있는 별별고 유정국 교사입니다. 담임만 하다가 행정부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이 역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안이 쌓일수록 학생들의 거짓말과 조절되지 않은 채 표출되는 감정, 학부모의 위선과 자녀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형태들이 저의 머릿속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분명 피가해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흉통이 심해지다가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러한 증상이 자주 생겨 도저히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여겨지고 교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불안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이겨내보자고 마음을 다잡아보곤 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요법을 병행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교육청에서 화해 중재와 관련된 연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화해 중재단은 학교 내 학생 관련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안이 발생하면 빨리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학생들의 화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대화를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사안 처리 절차대로 교육청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뒤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화해 중재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굳이 외부 인사까지 불러 학교 일을 알게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리했던 사안 중 여학생들의 사소한 문제로 여러 명이 한 명을 은따시키려는 사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복잡한 갈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니 우리 화해중재단을 신청해 볼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공개 저격이나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사자들이 고민을 하였지만 마음이 맞든 안 맞든 친구와의 관계를 폭력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 아이들이라 양측 모두 화해중재단 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쪽 입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들으니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기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화해중재단을 신청한 것이 본래 목적인 화해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중재단을 통해 얼마든지 교육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화해중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 앞에서 그 친구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화해 중재가 무엇인지 조금은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해 중재 전문가님, 그럼 우리 친구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화해 중재는 왜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사자끼리예요. 보통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서로 분리부터 시키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 피해 학생은 사과조차 못 들었다고 하고 가해 학생은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갈등과 오해는 더 커지겠죠. 요즘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에도 무조건 심의를 요청하거나 쌍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서로 갈등이 제때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해중재가 필요해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가해 학생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된다면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겠죠.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화해 중재는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화해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에요. 갈등이 시작되는 때부터 학교 폭력이 종결된 경우에도 남아있는 갈등으로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 모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게 있다면요? 화해중재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양측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중재위원이 사전에 당사자와 각각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동의하에 양측 대화 모임을 갖게 돼요. 이때에도 중재위원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해중재라고 해서 억지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행 중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화해중재를 진행했다고 해도 사안 처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제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의 문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화해중재 대화 모임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해요.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고 상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피해 학생의 피해가 회복이 되고 가해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교육 공동체 모두는 더욱 밝은 미래와 내일을 약속할 수 있겠죠? 맞아요, 선생님. 학교폭력 제로를 위해 화해중재 화이팅!